유기학 3주 2회차 VOD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계속하고 있고요. 자, 하이브리드 오비탈의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지난 시간에 했었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것들 진행하겠습니다. 자,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은 뒤를 먼저 보면 알킨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카본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가져야만 하는 하이브리드 오비탈입니다. 자, 이 탄소를 보시면 자, 우선 하이브리드 오비탈 개수는 몇 개 결합하는지 자, 넘버 오브 하이브리드 오비탈은 몇 개랑 결합하는지 이거랑 동일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쪽에 한 개, 자, 이쪽에 두 개. 이중결합은 몇 개라고 카운트하지? 자, 전혀 동요되지 마시고요. 한 개로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3중도 한 개입니다. 세 개. 따라서 하나, 둘, 세 개면 충분하다. 따라서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쓸 이유가 없어요. 대신에 얘는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쓰지 않는 이유는 자, 이걸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쓰면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쓸 수 있지만 이 두 개의 결합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공간을 균등하게 공간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는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하이브리드 오비탈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네 개 필요하지 않고 세 개의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S 하나 P 두 개 모아서 공간을 세 방향으로, 즉 삼각평면 모양으로 이렇게 자 배치하면 됩니다. 가려서 안 보이는 건데요. 요거의 결합각은 120도. 그래서 여기까지도 120도. 여기서 여기도 120도겠죠.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위를 볼게요. 위를 보면 이렇게 하나 하이브리드 부탈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을 거고 결합각이 120도, 120도, 120도일 거예요. 자, 이게 요 각각이 하이브리드 오비탈 한 개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 이놈. 얘도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 얘도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R형 오비탈이 하나 있죠, 그렇죠? 요거는 탄소는 원래 S 하나, 그러니까 P 세 개 가지고 있는데 S 하나 P 두 개를 쓰고 나니까 P가 남죠, P 오비탈이. 자, 그 P 오비탈을 표시한 거예요. 위와 아래로 향하고 있겠죠, 그렇죠? P 오비탈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쳐다보면 이 빨간색 대가리만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은 S 하나, 자, 두 개의 P 오비탈 사용하고 각각의 하이브리드 오비탈의 결합각은 120도다. 그다음에 남아 있는 P 오비탈 하나는 퍼펜디큘러 수직이란 뜻입니다. 수직. 이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요. 패러러, 자, 수평이란 뜻이고요. 퍼펜디큘러 수직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결합이 필요하니까 세 개의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필요하고 그걸 만들려면 세 개의 아토믹 오비탈, 즉 S 하나, P 두 개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 sp2 2첨자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에틸린의 결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틸린 구조는 CC 이중결합 이렇게 돼 있고 H가 하나, 둘, 셋, 네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봐도 왼쪽 시 하나, 둘, 셋, sp2. 오른쪽 시도 하나, 둘, 세 개, sp2면 되겠죠, 그렇죠? 자,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자, 그다음 오른쪽 탄소도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자, 그래서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이 두 개가 만나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색깔을 이게 다르게 분홍색으로 좀 표시했습니다. 그럼 두 개가 만나서 자, 중간에 볼록한 이런 오비탈을 형성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시그마 결합입니다. 시그마 결합. 자, 원자 중심 축으로 오비탈이 형성됐을 때 시그마 본드라고 한다. 자, 왼쪽 탄소도 오른쪽 탄소도 자, p 오비탈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p 오비탈들도 거리가 가깝게 디디디디디디디 거리가 가깝게 오면 오버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파이 결합입니다. 파이 결합. 자, 그래서 에틸린의 경우 자, 이쪽 CH 결합은 무엇이냐? 수소의 1s 아토믹 오비탈과 자, 탄소의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결합한 것이다. 자, 여기 자, 수소의 1s 오비탈이 이렇게 결합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네 개 다 동일하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중결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자, 우선은 시그마 본드는 자, 시그마 본드는 왼쪽 탄소의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오른쪽 탄소의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그마 비결합이고요. 자, cc 본드 중에 나머지 하나는 뭐냐? 바로 cc 파이 결합입니다. 자, 파이 결합은 이거 두 개가 오버랩하기 때문에 자, 중간에는 이 원자 축을 통해서는 오버랩 될 게 없겠죠. 원래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따라서 이 원자 축을 통해서 오비탈이 형성되지 않는 파이 본드라고 불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그마 본드는 사용한 오비탈에 s 오비탈이 들어있으면 시그마 본드고요. sp2, sp2 둘 다 s 들어있죠, 그렇죠? 얘도 sp2, 얘도 sp2입니다. 자, 반면에 p만 사용한 거 s가 없죠, 둘 다. 이거는 파이 본드라고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의 s의 그리스어가 요거고요. 그리스의 p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파입니다. 자, 에틸린의 결합을 하이브리드 오비탈로 설명하시오 해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에틸린 뭐 반복되는 건데요. 왼쪽 탄소의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 하나, 둘, 세 개. 오른쪽 탄소의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 하나, 둘, 세 개. 자, 그 다음에 각 탄소는 p 오비탈 가지고요. 가깝게 오면 여기 찐빵형 오비탈 시그마 본드 혹은 시그마 결합을 하고요. 두 번째는 p 오비탈에 가깝게 와서 위아래로 오버랩되면서 파이 결합을 한다. 자,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CH, CH, CC 이중결합이 120도랑 거의 유사하죠. 121.3도. 여기서 이 각도도 127.4도. 물론 동일한 이유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살짝 밀려서 120도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자, 결합 길이는 108.7 피코미터고요. CH 결합이 CC 결합이 134 피코미터입니다. 당연히 H가 원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더 작겠죠. 야, 그런데 이 CC 이중 결합의 본드 스트렝스는 자, 훨씬 더 단일계 CC 단일 결합보다 훨씬 더 스트롱거. 자, 세겠죠, 당연히. 결합 길이도 짧습니다. 왜냐? 두 번 결합했으니까요. 일반적인 CC 결합은 1.5 옹스트롬 정도 됩니다. 1.5 옹스트롬.
그래서 1.5옹스트롬인데 154 피코미터. 자, CC 이중 결합은 134 피코미터로 두 번 결합하기 때문에 더 짧아졌습니다. 결합 세기도 커진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draw electron dot and line bond structure of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의 결합을 그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dicate the hybridization of carbon orbital. 자, 카본 오비탈의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설명하여라. 포름알데하이드는 CO 이중결합에 H가 두 개 있는 이런 구조의 화합물입니다. 자, 수소는 1s 오비탈 쓰니까 됐고, 자, 탄소 하나, 둘, 세 개니까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 쓰면 되겠죠.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 그럼 이 H 결합은 탄소의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 하나와 H의 1s 오비탈, 1s 아토믹 오비탈 결합한 겁니다. 요거 맞춰보세요. 자, 이 O에는 여기 4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습니다. 자, 이 비공유 전자쌍에 들어있는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일까요?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VOD 수업이니까. 자, 이때도 똑같습니다. 하나, 둘, 세 개 필요하죠. 따라서 역시 이놈도 5에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쓰면 됩니다. 자, 앞에서 이 탄소는 탄소의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이죠. 이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5의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에 있으면 된다. 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중심 원자 카본이 두 개랑 결합할 때 필요하겠죠. 두 개랑. 자, 이런 물질 중에 가장 간단한 물질은 자, 용접할 때 사용하는 CC 삼중결합 물질인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자, 아세틸렌은 저녁에 졸음이 쏟아지네요. 자, 아세틸렌은 자, CC 삼중결합을 가지고요. 왼쪽 한소 두 개랑 결합하면 되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오른쪽 탄소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랑 결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두 개 필요하고, 그럼 두 개짜리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만들려면 원자 오비탈도 두 개. 자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 오비탈 두 개를 써서 두 개의 하이브리드 오비탈 HO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S 하나, P 하나 쓰면 되고요. 따라서 이 하이브리드 오비탈은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이고요. 자, 180도 공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오비탈 되겠습니다. 그래서 S 하나, P 하나 써서 SP 하이브리드 오비탈 형성하고, 이때 분자 모양은 리니어 혹은 180도 결합각을 가진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 오비탈, SP 하이브리드 오비탈도 R형이고요. 뒤에 좀 있겠죠, 그렇죠? 생략한다 그랬죠. 자, 또 다른 SP 하이브리드 오비탈 어나다, 다른 것도 있는데 180도로 꺾여져 있다. 자,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있으면 그럼 카본은 어떻게 되느냐? S 하나 P 세 개인데 S 하나 P 하나 썼죠, 그렇죠? 그래서 P 오비탈 두 개가 남아요. 하나는 이쪽 방향, 그렇다면 하나는 이쪽 방향. 이렇게 되겠죠. 요거랑 뒤에 오버랩돼서 보이는 이놈입니다. 자, P 오비탈 두 개가 이렇게 남아 있다. 자, 그 상태에서 아세틸렌 형성하려면 가깝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sp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오른쪽 탄소의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만나서 시그마 결합을 하고요. 시그마 결합. 그다음에 얘랑 얘 만나서 파이 결합, 파이 본드. 그러면서 또 얘랑 얘랑도 여전히 친척 관계죠.
자, 파이 결합을 자, 하는 겁니다. 세 번의 결합을 한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두 개의 파이 결합은 사실 구분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결합을 두 개 하고 총 전자가 네 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스틸렌에 있는 자 CH 결합은 H의 원s 오비탈 이렇게 H의 원s 오비탈이 sp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결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CH 결합 아스틸렌의 CH 결합은 C의 sp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수소의 1s 원자 오비탈이 만나서 CH 본딩이 생긴 것이다. CC 본딩은 C의 sp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오른쪽 탄소의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만나서 생긴 것이고, 자, 또 하나는 두 개의 파이 결합했다 그랬죠. 남은 두 개의 파이 오비탈들이 결합하면서 나머지 CC 이중 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아스틸렌 구조를 보시면 자, 이 결합을 위해서 탄소는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쓴다는 거예요. sp. 자, 이 세 개의 결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꺼내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하나는 시그마 결합, 두 개는 파이 결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80도 이것도 이쪽 탄소의 하이브리드 sp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수소의 1s 원자 오비탈이 오버랩한 겁니다. 그래서 결합각 180도 되겠죠, 그렇죠? CC 3중보다는 CH가 거리가 더 짧고요. 당연히 H 크기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필요한 하이브리드 오비탈에 대한 수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메탄, 에탄, 에틸린, 아스틸렌에서 우리가 CH 결합이 얼마의 값을 본드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고 CC 결합은 얼마를 가지고 있나 보면요. 자, 메탄은 CH가 436이에요. 436. 에탄은 CH가 416. 줄었죠, 그렇죠? 자, 근데 에틸린은 자, CH 결합이 465예요. 되게 커졌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스틸렌의 CH 결합은 무려 556입니다. 556.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되게 큰 값이죠. 500이 넘는다는 거. 근데 이거는 두 개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의 결합. 자, 그래서 실제 하나의 결합으로는 나중에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H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로 내려올 때 우리가 자, 본드랭스가 보시면 106 피코미터, 위에가 109 피코미터죠, 그렇죠? 그 다음 중요시하는 게 본드 스트렝스 계속 자, 134 여기는 자, 120 이거 본드 랭스고요. 본드 스트렝스를 보면 556, 465 뭐 이렇습니다. 자, CH 결합만 볼게요. CH 결합이 436인데 423 그다음에 자, 465, 556. 그래서 이때 약간 변화가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CH의 결합 세기가 커진다는 거죠. CH의 결합 세기가 커집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왜 이쪽 탄소는 sp3 카본과 H1s 오비탈, 이쪽 탄소는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수소의 1s 오비탈, 이쪽 탄소는 sp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수소 원자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오버랩하는데요. 자, 결합의 세기가 얘보다는 얘, 자, 그리고 얘보다는 얘, 9, 5, 5, 6 되게 크죠, 그렇죠? 이렇게 CH 결합 길이가 sp3에서 sp로 갈수록 결합 세기가 커지는 이유는 S 캐릭터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오비탈로 얘는 sp3를 쓰니까 S 캐릭터가 25%. 자, 얘도 sp2니까 S가 세 개 중에 하나 33.3%.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에서는 S 캐릭터가 50%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데이터는 한 번에 어떤 추정으로서 말할 수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S 캐릭터가 50인 게 자, 556으로 더 본드 스트렝스가 강해진다. 그 S 오비탈은 원자에게 P 오비탈보다 가깝기 때문에 결합 길이도 자, 얘는 106, 109, 그다음에 109 결합 길이도 조금 짧아졌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 본드만 볼까요? CC가 이렇게 sp3, sp3 된 게 376. 자, sp2 카본과 sp2 카본이 돼 있고, 자, 이중 결합까지 하게 되면 728. 자, sp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시그마 결합하고 있고 두 개의 파이 결합하는 거 965 되게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결합이 많으면 본드 스트렝스는 당연히 깨진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센 거는 sp3, sp3, 그 다음에 sp2, sp2, 그 다음이 sp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자 결합을 CC 결합을 한다면 역시 S 함량이 많아야 하이브리드 오비탈에서 결합이 더 세지겠죠, 그렇죠? S 함량이 제일 많은 거는 요놈입니다. 요놈 SP. 자, 그래서 본드 스트렝스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이제 본드 스트렝스는 예를 들어서 시그마는 얼마, 파이는 얼마하고 나누기 힘듭니다. 이 경우는 왜냐하면 세 개의 결합에 대한 본드 스트렝스를 다 합쳐놓은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생각만 하시고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본드 스트렝스는 S 캐릭터가 제일 높은 이놈이 본드 스트렝스가 제일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하이브리드 오비탈 오브 아스틸렌. 자, 이런 분자 구조가 있을 때 모든 결합을 하이브리드 오비탈로 설명하시오. 자, 해보면요, 요거는 1s와 sp 둘, 셋, 넷, 3죠. 세 개 동일입니다. 체크했고요. 자, 요거는 아스틸렌이 있는 요거니까 자, 우리 요거 sp3 카본과 요놈 인물을 맡고 있죠. 요거는 자, 하나가 시그마 결합이고 두 개는 파이 결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미국의 요청으로서 이제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자, 그래서 보시면 요 같은 경우는 CC 결합, 왼쪽은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이고요. 여기 있네요. 자, 오른쪽은 자, 하나 두 개 결합되어 있죠. 따라서 얘는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쓸 거예요. 자, 이놈은 하나 두 개.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쓸 겁니다. 가장 왼쪽 탄소만 sp를 썼고 둘 다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썼어요. 그럼 p가 두 개나 남았죠. 그래서 파이 결합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중 결합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설명이고요. 한번 보시고요. 자, 질소와 산소는 어떻게 되나요? 자, 카본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아주 잘 들어맞았습니다. 자, 혹시 질소나 어떤 산소도 하이브리드 오비탈 개념을 쓸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질소 같은 경우는 여기 론페어가 있고 전자 두 개가 그다음에 또 밑에도 어디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탄소 화합물과 거의 유사한 그런 분위기의 화합물 컴파운드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이런 바라보면 되는데 요거 산소 같은 경우도 자, 론페어 두 개 있고 공기결합 두 개입니다. 그러면 출발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테트라히드랄 구조, 정사면체 구조를 찾아요. 그리고 109.5도인데 이거 좀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힘으로 밀면 밀리니까 절대 안 벌어지겠죠, 그렇죠? 화학적으로 믿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세한 방법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질소 함물이나 산소 함물에서도 자, 똑같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이슈가 생겨날 수 있다. 자, 보시면 identify all non-bonding lone pair of electrons in the oxygen atom in dimethyl
있어. 자, 논본딩 론페어 일렉트론을 표기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CH3, O, CH3. 그럼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O에 달랑달랑. 자, 이쁜 지오메트리 상에서 자 붙여달라는 옷은 어떤 느낌의 옷이었냐면요. 자, 실물을 보여줄 순 없고 자 이런 느낌의 옷입니다. 이런 느낌의 옷.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산소에 둘렛 결합하고 있으니까 두 개. 그래서 네 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겠죠, 그렇죠? 요 결합 보시면 왼쪽 탄소는 sp3, 오른쪽 산소는 역시 sp3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필요하죠. 따라서 얘도 sp3 하이브리드 오피탈을 쓰게 됩니다. CH는 그럼 C에 sp3 자, 하이브리드 오피탈과 H에 1s 아토믹 오비탈이 결합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하이브리드 오비탈 NOPS. 자, NOPS는 중요하지 않고요. 카본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서 보시면 하이브리드 오비탈의 SP면 리니어, SP2는 트라이고널 플래너, SP3는 테트라히드럴, SP3D는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다, SP3D2는 옥타히드럴. 자, 무조건 기억하시던가 외우시고요. 이그샘플과 연계돼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미 했죠. 했고 메탄 뭐 앞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자, SP6와 PCL5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두 개의 결합이 필요하면 두 동과 결합하려면 두 개의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필요하고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이 필요한 것이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요거 스테릭 넘버라고 하는데요. 스테릭 넘버는 뭐냐면 바로 필요한 하이브리드 오비탈의 수와 똑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여기만 필요하느냐? 이 비공유 전자쌍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개가 필요한 거죠. 스테릭 넘버가 4면 테트라이드럴, 3이면 트라이고널 플래너, 2면 리니어, 5면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 6이면 옥타이드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고사에도 꼭 나올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몰레큘러 오비탈 시오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레큘러 오비탈은 MO라고 부르고요. MO 몰레큘러 오비탈. 자, 몰레큘러 오비탈은 우선은 뭐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요. 우선 새롭게 몰레큘러 오비탈들이 먼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자 오비탈들이 오버랩해서 만약 예를 들면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지면 몰레큘러 오비탈의 수도 두 개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넘버 오브 몰레큘러 오비탈은 넘버 오브 아토믹 오비탈 수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앞에서는 없었는데 지금 두 개의 AO가 자, 만나서 두 개의 MO를 형성하면 몰레큘러 오비탈 하나는 본딩이고요. 하나는 엔타이 본딩입니다. 자,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의 에너지가 원자 오비탈보다 낮습니다. 로워. 근데 이 엔타이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은 원자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1s 오비탈 두 개가 가까이 오죠, 그렇죠?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오비탈 개념이 아니라 몰레큘러 오비탈 개념으로 보면 자, 두 개의 몰레큘러 오비탈이 생긴다. 왜냐? 두 개의 아토믹 오비탈을 썼기 때문에.
자, 하나는 에너지가 낮아지고 상이 모아지는 본딩이에요. 자, 파이냐 시그마냐 이 축으로 전자 오비탈이 배치되어 있는 시그마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몰리큘러 오비탈에서도 최대 넣을 수 있는 전자수 두 개예요. 따라서 여기 하나 전자를 여기다 다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엔타이 본딩 오비탈은 바로 위에 있죠.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p 오비탈과 약간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중간에는 전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몰레큘러 오비탈은 항상 노드의 수가 에너지가 높아지면 노드의 수가 1 증가한다. 플러스 1 뒤에서 나올 텐데 하나씩 증가합니다. 노드의 수가. 노드란 거는 자, 상을 이렇게 뒤집는 경계를 노드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여기 노드가 빵이죠, 빵기에 따라서 이 오비탈. 자, 시그마의 엔타이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에는 무조건 노드가 한 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두 개가 이렇게 자 노드가 있으려면 이렇게 한쪽은 파라면 한쪽은 빨간색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보강 간섭 중에 상쇄 간섭이랑 비슷하고요. 상쇄 간섭 밑에 거는 보강 간섭이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전자를 두 개 있네, 두 개 채워주면 끝입니다. 몰리큘러 오비탈로 설명한 분자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MO 다이아그램 다시 한번 보면 수소의 완활수 오비탈과 수소의 완활수 오비탈이 만나서 본딩 오비탈을 하나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엔타이 본딩 오비탈을 형성하는데 엔타이 본딩 오비탈은 전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엔타이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 전자가 없으면 이쪽은 텅 비어 있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 영역은 텅 비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을 만나서 에너지가 낮은 본딩 자 몰리큘러 오비탈 하나 자 에너지가 높은 엔타이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된다. 자, 그 정도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몰레큘러 오비탈 에틸린입니다. 에틸린. 자, 에틸린 같은 경우 시그마 결합은 전부 다 하이브리드 오비탈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HO는 시그마 결합을 설명한다. 자, 하이브리드 오비탈 이론은 자, 시그마 본드 본딩을 설명하는 툴이고요. 지금은 p 오비탈만 남았습니다. 자, 이 p 오비탈 남았을 때 자, 이 MO 자, 몰레큘러 오비탈 개념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요거 시그마 결합이었죠. 시그마 본딩 바로 위에 있는 거는 무조건 중간에 상이 바뀌어야 된다. 노드가 한 개여야 됩니다. 한 개. 따라서 엔타이 본딩 오비탈로 부르고 공식 직함을 주는 거죠. 자, 에틸린에서 p 오비탈 두 개가 남았으면 이걸로 가시고 자, 콤바인 합쳐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드는 거예요. 자, 몰레큘러 오비탈은 자, 이거 두 개 합치면 이런 찐빵처럼 생겼겠죠, 그렇죠? 자, 노드가 이면 이면 하나. 자, 반면에 자, 위에 거는 이 방향으로 노드고요. 상이 바뀌죠. 이 방향으로도 노드의 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 얘는 노드의 수가 한 개, 얘는 노드의 수가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구축될 수 있고요. 노드의 수가 작은 얘는 파이 본딩, 노드의 수가 많은 얘는 파이 엔타이 본딩 몰레큘러 웨이스로 부르면 된다. 좀 더 어려운 것들을 해볼게요. 자, 벤젠의 몰레큘러 오비탈 MO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벤젠은 6개의 2p 아토믹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요. 6 2p. 자,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는 이 상태가 되겠죠. 자, 6파이가 나란히 자 몰리큘 오비탈 오버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제일 낮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뭐 이거 두 개, 그 다음은 요거 두 개.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건 이거가 되는데 자,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플리오페마, 마야페플, 플리오페마, 마야페플, 플리오페마 이렇게 황제와 이런 오비탈의 자 노드의 수가 총 몇 개냐면 자, 일로 하나, 자, 이쪽 면으로 자, 회전 이쪽으로 하나, 노드의 수가 자, 3개가 됩니다. 3개, 3. 자, 요놈은 노드 수가 중간면 배를 가르는 면이 있긴 하지만 빵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요 파이 결합에 해당하는 피오비탈들만 쳐다볼 겁니다. 여기에서 노드의 수가 여기 하나 있죠, 그렇죠? 여기도 노드의 수가 이렇게 자, 그건 여기서 일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드의 수가 둘 다 얘는 두 개, 두 개인 놈입니다. 이 두 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 갈수록 몰레큘러 오비탈에서는 넘버 오브 노드의 수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몰레큘러 오비탈 시어리 휴켈의 법칙인데요. 자, 너무나 간단한 4n 플러스 2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파이 전자가 링형일 때 이 규칙에 해당하면 되게 안정하다. 벤제는 n이 1일 때 작동했겠죠, 그렇죠? 납탈레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총 10개예요. 그럼 n이 이게 10이 나오려면 n은 2가 나와야 되겠죠? n 2 사경을 n이 2인 이런 구조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안정하다. 자, 벤젠도 6개니까 자, n이 1 해주면 4 더하기 자, 6이 나오죠, 그렇죠? 6이 해당하면 자, n이 1이면 4 곱하기 1 더하기 2니까 딱 6이 나오겠네요. 6. 전자가 6개 있으면 휴켈 룰에 의해서 안정한 거고 10개 있어도 안정한데 8개 있다 안정하지 않겠죠, 그렇죠? 4개 있다 여기 없죠. 4개 있다도 안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휴켈 룰이라고 이렇게 4n 플러스 1의 규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아로마틱 시스템에서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만 모으면 여기만 전자만 채우면 무조건 안정한데 자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에 채워지는 개수를 보면 여기 6개, 여기 6개, 여기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딩 오비탈이 본딩 일렉트론으로 다 차게 되면 되게 안정해진다. 자, 몰리큘러 오비탈 시오리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 액체 질소를 붓어요. 액체 질소를 붓고 옥시즌입니다. 산소. 자, 먼저 액체 산소를 넣습니다. 액체 질소가 워낙에 차갑기 때문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 산소가 액화되고요. 자, 액화된 산소 이렇게 약간 색깔을 띠게 되죠. 자, 이 액화된 산소를 가지고 자, 어디다 뿌려줄 거냐면 자석에 뿌려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액체 질소가 아니라 액화 산소를 뿌려주면 자석에 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이거 안 달라붙죠. 이거는 질소고요. 질소. 자, 액체 산소를 뿌리면 바로 달라붙죠, 그렇죠? 자석이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몰리큘러 오비탈, 자 ES는 밑에서 오버랩해서 시그마 본딩과 시그마 논본딩, 혹은 엔타이 본딩 오비탈을 형성하게 되고요. p 오비탈 3개는 왼쪽 산소, 오른쪽 산소 모두 써먹는데 p 오비탈 2개를 써서 보고, 시그마 2p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 2개를 써서 그다음에 2개의 본딩 오비탈, 자 2개의 엔타이 본딩 오비탈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p 오비탈들이 파이 결합, 여기서는 이제 2개의 파이 결합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 본딩, 파이 엔타이 본딩이고, 시그마도 형성하죠. 이 p 오비탈이. 자, p 오비탈이 이렇게 오버랩하면 이건 시그마 결합이고요. 시그마. 자, p 오비탈이 이렇게 결합하면 이거는 파이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본딩이 있으면 시그마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 있고, 자, 파이 본딩 오비탈이 있으면, 자, 이렇게 만약 결합을 하게 된다면 요놈은 파이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도 본딩과 엔타이 본딩이 있습니다. 별표 치는 건 전부 다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전자를 채워넣다 보면, 자,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전자의 스핀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의 스핀이 남아 있는 물질을 우리가 파라마그네틱, 자성을 띈다 그래서 파라마그네틱 하고요. 그래서 옥시전은, 산소는 파라마그네틱 하구나를 몰리큘러 오비탈 시오리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루이스 구조를 해볼게요. O2, 그러면 여기 띵띵 띵띵, 여기도 띵띵 띵띵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인결합은 무엇이냐? 여기도 시그마 결합이 하나 있네요. 저 왼쪽 산소에 하나 둘 세 개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저 오른쪽 탄소에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 역시 하나 둘 세 개니까 sp2면 적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왼쪽 산소에 p 오비탈과 그다음에 오른쪽 산소에 p 오비탈이 결합한 거 바로 파이 결합이죠, 그렇죠? 자, 반면에 여기는 s가 들어간 오비탈끼리 결합하니까 얘는 시그마 결합이 되겠죠. 시그마 결합. 자, 여기까지 몰리큘러 오비탈 시오리에 대해서 수업을 다 했고요. 몰리큘러 오비탈 시오리는 아주 간단한 수소 정도만 하셔도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기학에서는 몰리큘러 오비탈 시오리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1.12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시험도 치고 하실 텐데 이렇게 그려도 되고, 수소를 붙여서, 아니면 이렇게 단축형으로 콘덴스드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그럼 여기 CH3 있는 거고요. 여기는 CH2, 여기는 CH. 이때 요거는 바로 CH3, 여기 CH3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니까 이런 정도가 딱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구조보다는 이 구조가 나아 보여요. 왜냐면 공간적 배치를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콘덴스드 스트럭처로 그리시면 된다. 이제는 일일이 이렇게 안 그려도 되고요. 더 간단하게 뼈대만 그려놔도 오케이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스켈레탈 스트럭처를 그릴 때 주의사항은, 자, 우선은 스켈레탈 스트럭처 뼈대 골격 구조죠. 골격 구조. 자,
카본은 일반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고, 카본은 그냥 두 선의 사이에 있다. 인터섹션에는 바로 교차로 뜻하는 거죠. 인터섹션. 자, 그래서 두 라인의 두 결합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각 라인의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꺾어주면 여기 C라고 안 적어도 카본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본에 결합한 수소는 일반적으로 aren't shown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학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학 수강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는 생략해도 좋다. 그다음에 카본과 H는 둘 다 생략하는데 골격은 그리셔야 되고요. 나머지 원자들은 당연히 보여줘야 될 겁니다. shown. 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간략하게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뼈대구조, 스켈레탈 스트럭처 이걸 더 선호하고요. 화학 쪽에서는 이렇게 안 그려도 이렇게 그리면 오케이. 자,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오케이. 그쵸? 자, C 안 그리고 H 안 그리는 거 훨씬 간략해졌죠. 그쵸? 그래서 이쪽은 캐큘레 스트럭처, 이쪽은 스켈레탈 스트럭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거를 루이스 스트럭처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How many hydrogen are bonded to each carbon in the following compound? 아래와 함물의 수소의 개수가 몇 개냐 문제가 나왔다 하면 자, 1, 2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 다 결합하니까 수소 없죠? 여기 하나, 둘, 셋 개니까 한 개,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수소 없고 세 개, 수소 없고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는 한 개, 한 개, 양쪽이니까 두 개, 양쪽이니까 두 개, 여기 네 개 다 왔고 여기 한 개 붙을 수 있겠죠? 다 더하면 총 수소의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총 22개네요. 22개. 자, 이런 것들 지금 수소가 여기 9개 있고 붙을 곳이라고는 여기밖에 없어요. 수소가 10개 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H10.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18. 자, 탄소 2개, O2. 질소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4개죠. O2, M4. 자,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시해 주셔도 되고, 근데 유기학에서는 대부분 구조로 표시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챕터 1 드디어 기나긴 챕터 1이 끝났는데요. 자, 유기학이 뭔가 수업을 했었고요. 원자가 뭐지? 원자에서 제일 중요한 오비탈에 대해서도 했었고, 이 오비탈을 가지고 우리가 오버랩하는 것이 코밸런트 본드다, 결합이다. 자, 이 공유결합을 설명하는 이론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밸런스 본드 시오리, 그다음에 몰리큘러 오비탈 시오리. 자, 이런 것들을 챕터 1에서 했고요. 이거는 화학의 기본입니다. 유기학이 기본이기도 하고 일반학이 기본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유기학 일반학을 배우고 얼마 안 지나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헷갈릴 텐데요. 쉬울 텐데요. 편입생이나 복학생들은 유기학 다 까먹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1을 열심히 공부해야 향후에 다른 유기학 본격적으로 진도 나갈 때 잘 쫓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도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오비탈 sp3, sp2,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가 있는데, 자, 요거는 숙제로 될지 다음 시간에 실시간 수업 시간에 좀 논의를 해볼게요. 자, 50분 수업은 다 끝났고 기나긴 이제 챕터 1이 끝났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사항이 있는데 필수 프로그램 1번 오리진이고요. 2번이 캠드로가 되겠습니다. 자,
캠드로를 먼저 보여줄게요. 캠드로. 자, 캠드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리포트 쓰거나 할 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 핫플레이트 뭐 이런 것도 들어 있고요. 자, 여기에 뭐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놔야지 올려놓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콘덴서를 꽂아야지 여러분 꽂을 수 있고요. 바른 용기의 색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 이렇게 자, 회색으로 변했다 선택하고 뭐 파랗게 변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거만 걸리게 되면 좋겠는데 자 빨갛게 변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그쵸? 요거 말고도 뭐 템플릿이 되게 많습니다. 복잡한 구조도 다 그려놨어요. 자 조금 구조가 좀 복잡한 거 가볼까요? 자 우리 수업 때 했던 메탈로슨 정매입니다. 메탈로슨 정매. 자 이런 것들도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 드로우를 깔면 캠 3D도 깔 수가 있습니다. 3D를 깔면 여러분들이 3D 스트럭처를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3D 스트럭처가 만들어졌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자 3D가 열리고요. 자 확대를 해보면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리간드의 분자 구조가 뭐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캘큘레이션 해보면 자 미니마이즈 에너지 런을 하면 이 컴퓨터가 구부리면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찾는 거죠. 계산을 해서 낮은 에너지를 찾은 겁니다. 뭐 그러면 이제 실제 분자 구조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렇게 돌고 있어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돌고 있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 캠 3D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캠 3D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운영하기 위한 캠드로가 되겠습니다. 자 금방 그릴 수 있어요. 벤젠에서 뭐 이렇게 뭐가 어쩌고저쩌고 가서 뭐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여기다가 뭐 알코올을 붙이고 싶다 여기 OH를 붙이고 여기 아민을 붙이고 싶다 아민 붙이고 자, 화학에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바로 첫 번째 오리진 캠드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로도 플롯을 그리지만 오리진을 추천하는데요. 오리진은 플롯을 하기 위한 맵입니다. 그래서 오리진 엑셀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1, 2, 3, 4에 뭐 1은 55 그리고 65가 나오고 뭐가 값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축 간격도 좀 조절하고 뭐 두께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 까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수업 시간에는 말해줄 수 없고요. 비대면에서는 말해줄 수 없고 대면 수업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필수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천천히 좀더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만 수업하면 되겠네요. VOD 수업 여기까지 끝났고 다음 주에는 챕터 2로 넘어가서
2의 드디어 제목이 스트럭처 앤 본딩입니다. 자, 스트럭처 앤 본딩, 폴라 코밸런트 본드, 엑시드 베이스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